요거는 수직선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요거 로그 5에 3이면 우리 저번에 그거 했는데 수직선이 있다니까. 로그 5에 3이면 대충 얼마예요? 네, 0. 얼마예요? 그러니까 5가 안 되잖아요. 로그 5에 5면은 1일 텐데, 그러니까 0. 얼마니까 P가 한 요 정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Q는 얘는 1. 얼마죠? 25가 안 되니까 2가 안 돼. 그래서 Q는 여기 있어요.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 좀 시각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이 PQ를 뭐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래요. 1이래요. 이게 M 대 1-.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분점 공식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나왔던가? M 대 1-M이라 하면 우리 이건 좌표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 X좌표, Y좌표 있는 게 아니니까. 둘이 더하면 1이죠. 어차피 1분의 이렇게 곱하면 뭐 1-M에 로그 5에 3이 있는 거고, 더하기 M은 이쪽에 곱해야 되지. N 곱하기 로그 5에 12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좌표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 나왔다?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풀면 되는데 좀 로그 M 쪽으로 묶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전개하시면 로그 5에 3이 있고 빼기 M 로그 5에 3이 있고 더하기 M 로그 5에 12가 있고 뭐 1이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거 M으로 묶으시면 얘를 M으로 묶고 더하기를 먼저 쓸게요. 더하기 M으로 묶으면 얘 먼저 쓰면 로그 5에 12 빼기 로그 5에 3이죠. 얘가 1이다. 이렇게 안 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을 4의 M제곱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M을 구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넘기고 이렇게 얘로 나눠야죠. 이제 근데 나누기 전에 얘 해두면 빼기니까 12 나누기 3이 되죠. 진수가 같은 미세대에서 얘가 4야. 그래서 M은 이걸로 나누시면 요런 게 M이 돼요. 얘도 뭐 아직도 좀 그런가? 덜 끝난 게 하나로 좀 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이제 좀 하기 힘들 텐데 미서에 다 오잖아요. 계산을 더 하고 싶으면 얘도 자연수가 아니고 5로 맞춰야 돼. 근데 아까 얘기 잠깐 나왔죠. 로그 5에 5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로그 5에 3분의 5죠. 얘는 로그 5에 4고 이래야 되죠. 근데 이거 미식 같네요. 위아래가. 그러면 밑변환 공식 거꾸로 로그 4에 3분의 5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새로운 밑을 주고 우리가 요렇게 쓰는 거 많이 했었죠?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M이 뭐라고 얘예요. M이.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4에 로그 4에 3분의 5제곱. 이게 M이었는데. 이거 뭐 하라고? 얘를 바꿔라. 바꾸시면 3분의 5만 나오겠죠? 그래서 4에 4가 1이니까 얘도. 있나요? 이거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계산인 것 같아요. 하나씩 좀 해보면 얘는 6이잖아요. 로그 6에 36이 되겠죠. 뭐 한 거예요? 둘이 곱한 거예요. 더하기니까. 그러면 얘는 2가 맞죠? 이거 6의 제곱이니까 2 나가서 2가 맞고 이것도 밑이 다 2잖아요. 그러면 세 진수 다 곱하면 어때요? 8이 돼서 이건 3이 맞아? 이것도 3이 맞아요.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여기 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수가 2니까 이제 되돌릴 수 있죠. 빼기 로그 2의 3으로 역수를 한 거예요. 로그 2의 3분의 1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3. 혹은 얘를 그 밑하고 진수 바꾸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 밑을 맞추려고. 그럼 또 이거 빼기니까 나누기 하시면 8이어서 얘는 3인데, 그치? 3이어서 얘가 틀렸나 봅니다. 요것들은요, 또. 요거는 각각 계산이 되는데 알 수 있을까? 왜냐면 루트 5는 2분의 1제곱이지? 밑이 나가면 어떻게 나가? 분모로 나가니까 이런 꼴이야. 그러면 2잖아, 2. 그리고 얘는 이제 1 됐죠. 그러니까 2가 있고,
더하기 요거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돼요. 얘도 또 없어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이것도 맞는 얘기고, 요건 좀 크게 좀 보셔야 되는데 5번은 어쨌든 로그 5의 3하고 로그 9의 5는 뭐예요? 진수예요. 미시 4인 로그의 진수라고. 미시 4인 로그.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할 수 있어. 이번에도 로그 4의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9의 5가 돼요. 요거 기억하시나요? 요것도 3으로 맞추시면 2분의 1이 나가겠죠? 2분의 1은 제일 앞에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예.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는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이것도 밑변환 공식 쓰시면. 그래갖고 남는 게 2분의 1만 남아요. 로그 4의 2분의 1. 로그 4의 2분의 1. 그 2로 다 맞추는 게 좋거든.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는 분모로, 마이너스 1은 분자로 나가고 얘들은 1되고 남은 애들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도 맞는 얘기야. 이거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지 말고, 알겠어? 이거 꼭 계산 정확히 해서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당장 이 다음 시험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들이니까 계산은 열심히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얘도 3a 뭐 분의,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통분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통분을 하시면 얘가 뭐가 돼? 6ab 분의 2b 더하기 3a 잖아요. 그러니까 ab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로그 9의 2, 6ab를 쓰고 3a 더하기 2b는 뭐라 했어요? 로그 3의 30이다 이렇게 됐어요. 얘는 좀 다른 거 뭐 보셔도 되는데 9를 이제 3으로 아마 맞추겠죠. 그러면 뭘로 나가? 2분의로 나가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얘는 2의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이니까 5가 나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뭐 더 하려 하지 말고 요거랑 요거 같죠? 네, 약분돼서 3분의 5가 저기 있네요. 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3이 있고 요 둘이 하면 로그 9의 6이죠. 로그 9의 6. 이거의 그 또 제곱이니까 얘랑 요걸 어때야 돼요? 요런 꼴이니까 지금 곱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뭐 이것도 3으로 바꿀까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나가면 이제 얘가 없어지는 이런 꼴.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떻게 또 바꾼다고? 그럼 뭐가 돼? 6이 돼. 6 더하기. 요게 좀 더 복잡하죠. 2에 로그, 이것도 미시 같으니까 일단 곱하기를 하면 15가 되고, 이 지수도 또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얘랑 얘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가 돼요. 15에 4인데 요 둘이 곱한다. 이거 곱하기 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 했어요. 이거 갑자기 더해버리거나 하지 마세요. 진수끼리. 그러니까 얘도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가면 이제 제일 앞에 나간다 치고 이렇게 약분은 되죠. 예를 들어 곱하기 할 때.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얘는 바꿀 것도 없죠. 2의 제곱만 남아요. 2만 남아요. 그러니까 4가 돼가지고 10이 답이 돼야 돼요. 맞으셨으면 좀 잘하고 계신 거고. 우리 방금도 썼던 이 공식이 있죠. A 로그 B의 C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 바뀌어서 얘랑 얘랑 같다. B의 A겠죠. 요거를 증명을 하겠대. 그래서 처음에 얘를 X로 놨어요. 얘를 X. 근데 이건 이제 아마 로그 정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로 이거를 쓰겠다. 근데 가가 뭘까요? 구하시오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아마 A로 썼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A의 뭐 X 제곱이 B다라고 하면 X가 로그 A의 B다. 뭐 이런 로그의 정의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밑은 밑이라 했고, 요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로그 B의 C다. 지수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리에 들어올 게 아마 얘일 겁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보시면 이 가가 얘였죠. 가가 위에 어떻게 됐어요? 밑이 분리가 됐고 밑이 C로 바뀌었죠. 뭐 한 거 같아요? 로그 C로 새로운 밑을 잡아서 밑이 분모로 진수가 분자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제 나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분의 1이 됐죠. 이 로그 B의 C는. 그쵸?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거는 뭐야?
로그 C의 B 분의 1로 바꿨지 않을까요? 둘이 바꾸면서 분의 1로 바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여전히 있죠. 요게하고 요게 같다. 그 다음 식인 거고. 그래서 로그 C의 X는 했으니까 얘를 어쩌겠어? 여기에 곱했겠지 아마. 그래서 로그 C의 X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다. 얘를 여기 곱해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이 둘이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분모가 밑으로 그 분자가 진수가 같이 들어와서 요게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로그 정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이것도 많이 해요. 요거 자르면 어디 이쪽에 생깁니까? 그래서 x가 c의 로그 b의 a다라고 마무리를 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x가 이거였잖아요. a의 로그 b의 c제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c의 로그 b의 a제곱이 돼서 둘이가 같은 x였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명을 하자면 전체를 알 필요는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모에 들어갈 식만 잘 구하시면 사실 뭐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예요. 근데 로그 9의 150을 a, b에 대해 나타내려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일단 밑이 5가 아니에요. 둘 다 a하고 b는 둘 다 밑이 5인데 얘는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것도 찢어내서 5로 바꿔야 되겠죠 아마. 5의 9분의 로그 5의 150 새로운 밑 5로 하고 9하고 150을 위아래 했어요. 얘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5의 3이 될 거고요. 150은 뭐죠? 5 곱하기 30? 25 곱하기 6인가요? 그렇죠? 25 곱하기 6이 돼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5로 다 찢어내면은 얘는 2겠죠. 더하기 로그 5에 2가 있고 더하기 로그 5에 3이 있어요. 여기까지. 5에 3이 b였죠. 2b분의 2 더하기 아니 문자를 먼저 썼을까 아마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그지 않겠어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그게 아마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해요. 그나마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편인데. A의 n제곱이 B의 n제곱이 7일 때 AB의 A 세제곱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시면 AB의 A 세제곱 이것을 m하고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얘도 저렇게 상수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일단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막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로 푸는 게 좋다고 했고 그쪽으로 가시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m하고 n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얘를 m을 구해야죠. m은 로그 a의 7이었던 거죠. 그죠? n은 로그 b의 7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들 a나 b 뭘로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했던 대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는 그 밑이 A나 B가 다 아니고 얘가 밑이 7이죠. 그러니까 밑을 좀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바꿀 수 있고 얘도 뒤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반대인 거예요. 로그 7의 A가 n분의 1인 거고 얘가 얘니까 로그 7의 B가 n분의 1이에요. 요걸 넣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요거를 위아래 7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쪼식이 로그 7의 AB 분의 로그 7의 A 세제곱이니까 3은 일단 내보내고 요렇게 얘도 뭘로 돼요? 더하기가 됐죠? 로그 7의 A 즉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분의 3 그러니까 n분의 3이겠네요. 3 곱하기 n분의 1 요거 이제 또 통분을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망설인 건데 어느 쪽으로 하든 복잡해요. 이건 좀 분수 계산이 좀 통분하시면 이렇게 돼요. n분의 4 m은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m 더하기 n분의 3n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m 더하기 n분의 3n 4번에 있네요. 이제 얘가 맞는 거야. 얘는 로그로 그냥 하는 게 더 나을까? 2의 x가 24죠.
3의 y가 24죠. x가 뭐죠? 로그 2의 24고 y가 로그 3의 2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대입 좀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은데 로그 2의 24 빼기 3 곱하기 로그 3의 24 빼기 1이 그러니까 이런 상 같은 건 더 계산할 거면 아까 했죠. 얘 밑이 2니까 얘는 로그 2의 8로 보고 얘는 밑이 3이니까 로그 3의 3으로 가요. 이제 빼기니까 나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 2의 3이 돼요. 앞에 거 곱하기 로그 3의 얘는 뭐가 되죠? 8이 돼요. 24 나누기 3이니까 8이 돼요. 8은 또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나가서 제일 앞에 써놓은 양분 되고 3이 답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근데 미석을 좀 맞출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좌변 보시면 또 이게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런 게 나가면 뭐 된다 했어요? 2가 된다 했죠.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돼요. 근데 양변 3으로 맞출 거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쓸까요? 요거 3의 a까지 되고 얘는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가서 로그 3의 ab가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 개수만 없으면 밑이 같거든요. 그럴 거면 개수를 다시 집어 넣는 게 좋아요. 기껏 빼놓고 왜 넣는 게 아니고 넣을 때는 어디로? 진수로 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는 이제 2분의 1제곱이 뭐죠 사실? 루트가 되게 됩니다. 로그 3, 로그 3이니까 떼버리면 a제곱이 뭐 된다? 루트 ab다 라는 식이 되게 되고 좀 더 정리하시면 a 4제곱이 뭐죠? ab죠? 양변 제곱. 그러면 a 세제곱이 b네요. 양변 a 하나씩 까면 양수니까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럼 b가 뭐라고 지금? a 세제곱. 답은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문자 정리해서 결국에 대입하는 문제더라. 방정식이 나오면 그쵸? 2차 방정식의 두고는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러면 거의 다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더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5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다. 이 두 개 아마 쓰지 않을까? 그리고 알파의 베타를 구하래. 베타가 뭐죠? 네, 5 빼기 알파라고 해도 되지만 밑에가 더 좋죠. 알파분의 아니 베타가 알파분의 1이잖아.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알파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뭔 식이 복잡하고 관계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입을 할 건데 그래도 읽어보면 먼지 농도 얘기가 대기 오염 중 여과지는 알죠? 여과지 몰라? 그 여과한다 할 때는 거르는 거잖아. 거르는 뭐 종인 거. 공기를 여과를 시켜볼게.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 시켜서 헤이즈 계수라는 걸 계산해서 판별을 하는데 몰라요. 광학적 밀도가 일정하도록 여과지상의 빛을 분산시키는 고형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광화학적 밀도. 광화학적이 뭘까? 빛을 가지고 하는 화학적 반응인가? 밀도가 일정하도록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형물의 양을 헤이즈 계수 h, 여과지 이동 거리가 l이고 통과하는 빛 전달률이 s다 라고 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헤이즈 계수가 h 좀 써놓을게요. 넘겨야 돼서 여과지 이동 거리가 l. 빛 전달률이 s를 이런 게 있을 때 이 헤이즈 계수 구하는 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헤이즈 계수는 L분의 K는 이제 아마 상수겠죠. 설명이 없는데 그리고 로그 상용로인가 봐요. 빛 전달률의 X. 밑이 없으니까 상용로. 그래서 K는 이제 양의 상수래요. 그래서 이게 헤이즈 계수래. 왜 A, B의 대기오염 정도 이제 판단을 하려고 헤이즈 계수를 각각을 구한 것 같아요. 그걸 HA지였거나 HA, B지였거나 HB. 이제 여기 이과지, 여과지 이동 거리도 LA, LB로 있을 거 다 있겠죠. 그렇죠? HA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LA를 넣어야 되고 K는 상수니까 똑같고 로그 B 전달률도 이렇게 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HB는 다들 HB를 넣어야 되는데 LB를 넣어야 되고 K는 똑같고 로그 여기도 SB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식들이 좀 있어요. HB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LA죠 지금 그쵸? 미안해요 HB L이 아니에요. HB는 2분의 루트 3 HA는 HB가 네. 그리고 여기 L자리는 보니까 LB가 뭐예요 지금? 2분의 1 LA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S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관계식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몇 제곱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아래 이거 두 개의 식을 내가 사실은 구해낸 건데 얘는 빼기보다는 나누시는 게 좋아요. 빼봤자 이게 개수가 뭐 같은 부분이 있게 묶어내면 빼도 상관없네. 근데 이런 애들을 없애기에는 S만 남기고 없애기에는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좌변이 이거 역수겠죠. 루트 3분의 2가 일단 있습니다. K였고 L였고 LA였고 그러면 이게 얼마죠? 이게 2죠. 그럼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크게 봐서 2분의 1이 있고 로그 이거잖아요. 로그 그쵸? 로그 이거 그래서 이것만 남아요. 로그 이것도 마이너스 다 앞으로 뺄게요. 뭐냐면 얘가 S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SB의 마이너스 1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약분돼서 어차피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SA가 쓰고 로그 SAB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2도 곱하면 얘가 이런 느낌이 되죠? 되죠? 그래서 얘는 이것도 밑이 둘 다 10이잖아. 위아래. 그럼 뭐 어쩌고 싶어야 된다? 로그 SB를 밑으로 SA를 진수로 하는 이런 식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밑이 SB잖아요. 얘가 여기 오게 돼요. 이거의 요제곱이 되게 돼요. SA가. 근데 반대를 구하래. 아니죠? SA가 SB의 루트 3분의 4면 3분의 4 루트 4. 있어? 2번에 있네. 그러니까 이 P 값이 얘가 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까 빼기나 나누기를 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개수를 없애가야 되거든. 없애려면 상수 같은 게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빼는 게 좋아. 이런 거 없어지거든. 위아래 둘 다 C가 달려있어. 근데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 느낌이 이건 느낌이긴 한데 나누는 게 좀 더 편한 식이에요. 빼서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쫙 정리해가면은 이런 거듭제곱꼴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좀 잘 해보세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들보다는 솔직히 좀 더 어렵네요. 넣기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식이 없는데 이렇게 말이 긴 거는 우리가 식을 보통 세워야 된다. 일정한 온도에서 세균을 배양을 하면은 10분마다 수가 몇 배? 10분마다 2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10마리를 했으면 이제 10분 뒤에는 몇 마리가 돼요? 20마리. 또 10분 뒤에는 40마리가 돼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시간 후면은 2배가 몇 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분이지? 300분인가? 300분이면 10분이 몇 번 지난 거예요? 30번. 그러니까 처음에 10마리였는데 거기에 2의 30제곱만큼이 붙은 거예요. 이게 10에다 둘 곱하고 10에다가 2제곱 곱했으니까 20분이면 그렇죠? 2번 지나면 이게 10의 K마리래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10의 K마리래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K값을 구해요. 자, 이런 거 K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 상용로그 값을 줬잖아요. 로그 2라고. 그쵸? 로그 2 값 하나 줬어. 그러면은 로그가 없지? 그럼 만들어야 돼. 어떻게? 양변에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야 돼. 하나씩. 그러니까 통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양식이 하나 크게. 그럼 얘는 이제 어때요? 곱하기니까 떨어져 나가서 1 더하기 30 로그 2야. 그리고 얘는 K죠. 10이니까. 나가면 10에 10이어서 K만.
이게 K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얼마나 했어? 0.3으로 줬잖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9대죠. 9 더하기 1이니까 12. 이렇게 정의가 된대. 이렇게 로그 이야기하면서 정의가 되니 어쩌냐면 전부 미조건이나 진수조건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밑에 문제 보니까 절대값이 나왔죠. 어제 미조건 1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일단 범위를 구할. 요거 진수들 얘들 둘이가 둘 다 0보다 어째요? 커야 되는 거죠. x가 2보다 큰 거고 x가 4보다 작은 거. 그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요 범위에서 이제 이 로그가 정의가 되고 x는 그러니까 이 범위다. 2에서 4 사이의 범위면 x 빼기 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 2에서 4 사이의 수면 1을 빼봤자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나와. 근데 x에서 5를 빼면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이건 최대 해봤자 4보다 작은 값인데 5를 빼면 음수.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5니까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로그 진수 조건 문제라기보단 절대값 문제다.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뜬금없이 튀어나오죠. 절대값이. 세 양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얘기했는데 이렇게 식을 2개 준다고. 그러면 얘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 한 문자로 다 고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식이면 A가 없으면 여기 온다 했죠. 좀 쉽게 쓰면 C가 루트 A인 거예요. A분의 1죠. 그렇죠? 이것도 B가 여기 오겠죠. 그러니까 B의 5분의 1제곱이 C면은 C가 5제곱근 B인 거거든요. 5분의 1제곱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불편하죠. C 제곱이 A인 거고 B는 뭔 거죠? C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양변에 5제곱씩 제곱씩. 근데 이게 더 낫나? 모르겠다. 그냥 넣으면 되죠. 뭐냐면 A 자리에 C 제곱 넣고 여기 B 자리에 C 5제곱 넣으면 돼. C 5제곱. 얘는 C 제곱. 얘가 2 내려가면은 없죠? 5만 남죠. 5 나가가지고 더하기 얘는 이제 5분의니까 1일 거고 얘는 2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수 부분 얘기가 나왔죠. 아까도 선생님 잠깐 물어봤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이렇게 새롭게 어떤 함수 같은 기호를 쓰면서 fn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들 좀 대수나 미적분에서 나오면 좀 잘 받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여기 구하라고 했잖아요. 앞에 몇 개? F2는 내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N에 넣어야죠. FN이 그거였으니까 N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 2가 온 거니까 F2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돼? 로그 2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밑이 없잖아요. 그럼 뭔 거예요? 10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0이에요. F3은 로그 3일 테니까 얘 조금 커져봤자 얘가 계속 0인 거야. 어디까지 0일 거야? 9죠. 9까지. F9까지는 쌍 0이. 다만 F10이 되면 아직 모르잖아. 10이 되면 로그 10의 정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1이야. 얘 11이면 1이겠죠. 어디까지 1일까요? 99까지 1인 거예요. 왜? 100이면 2가 되잖아. 10의 제곱. 100을 더해야지 2가 되죠. 여기까지는 1이에요. 로그 99는 1. 얼마야? 좀 수가 큰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죠. F100이 돼야지 로그 100의 정수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2가 되게 돼요. 이게 2. 그래서 100 혼자네요. 2는. 그쵸? 1이 10에서 99까지 1이거든. 이거 몇 개야? 10에서 99면 90개. 1이 90개 있으니까 90 더하기 2가 하나 있죠. 92가 2.72 그러니까 곱하기 x를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멍청하게 뭘 계산했어요? x 제곱을 계산했어요. 이러고 싶을까? 이거 곱하기 5였으면 아주 쉽게 나왔는데 5제곱을 계산을 하겠다고. 그게 이상하네. 반대로 했으면 모를까. 근데 이걸 계산을 했더니 어쨌든 2만 100이 나왔어. 뭐 이런 수가 어디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근사치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구해라?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역시나 밑에 상향 로그 보이죠? 있으면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럼 얘는 x는 나간다고. 그렇지? x 곱하기 로그 2.7이 좋겠지. 0.43. 로그 2만 100이면 2.01을 줬거든. 0.3이래. 근데 이게 몇 자릿수야? 5자리 수니까 4.3이 돼. 소수점 밑에는 그대로고 우린 4자리가 보통 많이 줬었는데 기억나세요? 로그 2.01이 0.3이면 2만 100은 이게 201 배열이라 5자리 수가 됐으니까 이거 4점이 되게 되네. 4.3이. 오늘 지난 시간에 이걸 잘 못하다. 얘를 얘로 나누면 x지. 얼마야? 이게 생각해야 돼. 10이죠. 0.43이고 4.3인데 네, x는 1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한다면 당연히 27점이다. 이런 쉬운 계산을 굳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수랑 로그를 배웠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지수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지수 함수는 꼴이 그러니까 이런 꼴이에요. 밑이 있고 지수의 x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y는 x 제곱도 지수가 있죠. 그럼 얘 지수 함수냐고. 이건 다항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지수 함수가 아니야. 지수 함수는 지수의 x가 있어요. 지수에. 예를 들면 2의 x제곱꼴 같은 거. 제일 간단한.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함수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함수를 배운다라고 하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함수 단원을 공통수학 2에서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정의역 체험 얘기예요. 어디에서 정의되고 대응되는 값들은 뭐고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당연히 함수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 함수만의 특성이 뭔가 정의역 체험이나 그래프 엮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되게 되고 네 번째 이제 그 함수의 어떤 실수 전체에서 혹은 일정 구간 내에서의 최대나 최소값 얼마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오는가. 근데 지수나 로그 함수는 사실 최대 최소가 꽤 쉽거든. 나중에 해보면. 그러니까 요 것들이 오히려 좀 주 얘기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요. y는 2의 x제곱. 그러니까 x가 0이면 얼마죠? x가 0이면 1 나와. 그러니까 0,1 여기를 지나. 그렇지? 1을 넣으면 얼마야? 2야. 그렇지? 2야. 1,1을. 2를 넣으면 얼마야? 4야. 팍 뛰지. 근데 그 다음은 그릴 수도 없어. 3 넣으면 얼마야? 8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형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되게 못하나? 지수.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뭐죠? 걔가 2분의 1이에요. 그냥 요쯤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분의 1이야. 그렇지? 요렇게 돼.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 이렇게 가다가 0이 되겠지 언젠가? 라고 생각해서 2의 x제곱이 x가 얼마일 때 0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0이 될까? 절대 안 나와. 이게 지수는 항상 우리가 이 a를 뭘로? 0보다 큰 애들을 가지고 오거든. 밑이 음수면 뭐가 안 돼? 지수법칙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써. 1이어도 안 써. 밑은. 로그에서 많이 얘기했죠. 1이면 1의 x제곱 다 1인 상수함수 돼버리니까 지수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안 써. 그래서 얘 해봤더니 x가 안 나온다고 이게. 방정식 해가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0은 안 돼. 근데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이고 마이너스 4 넣으면 16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0 넣으면 2의 100제곱분의 1이니까 엄청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줄어들긴 하는데 0은 안 돼. 그래서 이런 x는 0, y는 0 혹은 x축 이게 유리함수처럼 얘가 점근선이 되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걔는 되진 않죠. 이게 그렇죠. 이런 것도 무한의 개념이란 거예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구조 자체. 그냥 더 쉽게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많이 줄다가 어느 순간 이상으로 팍 뜨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의 증가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야. 그 신문이나 뭐 어떤 기사 표현 보면은 어떤 사건의 뭐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 이게 그 기하급수적인 거야. 이렇게 증가. 우리 무리함수 배웠죠. 그래봐 대충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는 증가하는데 어때요? 갈수록 성장폭이 둔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증가폭이 얼마나 가파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모든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A가 2였잖아요. 그럼 A가 뭐 또 있냐면 Y는 밑이 2분의 1이야. 이런 거. 얘는 1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1인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성질 중에 하나인데 지수함수 A의 x제곱 꼴은 무조건 x에 0을 넣으면 1이 나와. 그 얘기는 0,1을 항상 지나. 어떤 애든지 간에. 1을 넣으면 얘는 2분의 1. 아까 2분의 1이었던 건가? 2를 넣으면 4분의 1. 요쪽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2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인 거예요. 이거 좀 느낌이 오지 않아? 얘하고 얘는 뭔 관계일까? 좀 대칭되는 이런 관계 아니겠어요? 아마도. 근데 이게 사실 식에서도 나타나거든. y는 2의 x가 있었죠? 2의 x제곱. 얘가 있었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2로 밑을 하면 몇 제곱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제곱. 둘이 곱하면 1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온 꼴이네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뭔 대칭? y축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y축에 대해 대칭되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정의역, 그래프 뭐 얘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수함수는요. 정의역은 뭐냐면 사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돼야지 언제나 맞는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건 실수 전체가 되진 않았거든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이게 x쪽 정근선 여기 안 됐죠. 무리함수는 아까 그랬지만 이쪽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려. 정의역이 아니라고 해. 여기서만 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야 함수가 되니까. 이게.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간에 정의역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 x자리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x자리에 넣을 수 없는 수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수에는 우리가 그 지수 법칙에서 배웠거든. 이 지수에는 실수 전체가 다 올라올 수 있어. 무리수 지수까지 다 됐거든.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은 집합으로 조건제시법이죠. x는 실수 전체. 이게 정의역이 돼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이 돼. 정의가 돼요. 다만 치역은 뭐였어요? 보통 y 바로 쓰고 대응되는 곳이 어디냐? 근데 이 함수든 이 함수든 요 밑으로 없죠. y가 0도 안 되지. 인 실수가 치역이 되게 돼요. 정확히 알아보려면 사실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리는 점들이 있으면 이거는 것들은 이 y 값은 치역이라고. 왜? 우리 함수 이렇게 출발해서 도착하는 걸로 생각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x에 얼마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요 밑에는 실제로 어때요? 걸리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0.5나 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 두 개, 뭐 같이 묶을게요. 정의하고 치역,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저기 모든 지수함수는 다 되는 얘기예요. 모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라고? 어디서 정의돼? 실수 전체에서 다 정의가 돼요. 치역은 0보다 큰 게 치역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모든 지수함수라고 하긴 그런 게 우리 2차 함수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모든 4차 함수 다 마찬가지인데 무리함수도 그렇죠. 이런 거 배우고 이대로 있나요? 어떻게 되지? 얘도 항상 이것만 해? 아니지, 이거 거의 안 하지. 뭐 이런 걸 더 많이 하지. 이런 거. 이게 뭔데? 평행이동하게 돼. 같은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도 옮겨가요. 어디론가. 그때가 되면 이제 치역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아까 어디다 썼죠? A의 X제곱 꼴에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쵸? 요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끝도 없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뭐에 따라서예요? A가 밑이 2일 때는 이랬고 요 감소하는 건 2분의 1일 때는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A가 0보다는 크죠?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했어요. 그 기본이고 1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방금 2분의 1이 뭐예요?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분수꼴인 거예요. 이러면 얘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방금 분수라고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한 게 y는 분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분수니까 이렇게 생겼을까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얘도 증가해요. 물론 2의 x제곱보다는 좀 덜 증가하겠지. 밑이 2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정해지게 되고
이런 걸 보고 끝도 없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굴곡지지 않고 증가만 하는 애들 이거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라고 해요? 감소함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표현들이 조금 그거 한 게 그 미적 원에서 나왔잖아. 내가 그래서 알아둬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죠.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면 감소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0하고 1 살 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호로 쓰면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정의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쪽이 크면 함수값도 누가? 이쪽이 큰 게 증가함수예요. 그냥 x는 얘가 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감소함수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내가 맞구나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알아먹어야 돼. 이런 구조의 식을 봐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하나.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굴곡이 없고 증가나 감소만 한다는 건 한 가지 사실 이미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얘 둘은 둘 다 어느 경우든 간에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뭐였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이야. x가 같은 y 값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죠. 이쪽인가? 니들 보기.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가요. 같은 y 값으로 가면 안 돼. 그거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다 똑같아. 요 y 값에 대해서 아까 이런 2차 함수가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꼴이었죠. 이렇게 그거 보면 x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얘도 여기로 오고 얘도 여기로 오는 거야. 두 개가 걸린 거야. 점을 그어봤을 때 하나씩만 걸려야 돼. 모든 y값에 대해서. 치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y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만 해야지 사실 1대1이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게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게 어디선가 턴하는 순간에 여기에 그어버리면 무조건 두 개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이 없이 증가나 감소만 해야지 이게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거하고 요거 증가나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1대1은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있고 또 뭐가 있었지? 1대1 대응 함수가 있었어. 1대1 대응 함수는 뭔데? 그래. 느낌은 알고 있네. 그게 수학적 표현은 아니잖아. 1대1 함수에다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면 치역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y가 0보다 큰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크게 이 부분은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역을 그냥 0보다 큰 대로 잡아버리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되거든요. 정역을 조절한 것처럼 공역도 조절을 해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 1대1 대응 함수다. f가. 이거랑 아예 똑같은 말이 있었거든. 뭐야? f에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랑 f가 1대1 대응이란 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에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야. 역함수는 중요한 거거든.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공역을 조절을 해서라도 뭘 만들어.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해. 그 역함수가 뭐냐? 로그 함수야. 이 뒷단원 f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등장을 해요. 문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한 문제 이상은 그걸 갖고 문제를 내시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조금은 좀 나중 얘기. 지금은 지수함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생략해도 되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정의역, 치역, A가 1보다 클 때 0하고 1 살 때 그래프 모양, 그리고 그 증가냐 감소함수, 그리고 1대1 함수까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0,1을 항상 지난다고 했죠. 0,1을. 어떤 요쪽이든 요쪽이든. 그리고 정근선은 둘 다 X축 혹은 Y는 0. 요게 정근선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림들 좀 잘 봐보시고 지우겠습니다. 2시네? 조금만요. 요거 몇 개만 보고. 지수함수인 걸 고를게요. 지수함수인 거. 이거 지수함수야? 네, 맞아요. 이거는 EX인데?
네, 그래도 지수함수. 이거 왜냐하면 4분의 1의 x제곱이 꼴인 거니까. 얘는 네, 얘는 아니에요. 왜? 이것도 일종의 미시죠.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미시 x인 거예요. 지수가 x여야 된다 했어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파이 뭔지 알지? 예. 파이 3.14 그 파이예요. 그거의 x제곱이야. 이거 지수함수야. 미시 3.14 어쩌고 저쩌고. 무리수가 미치 돼. 무리수가 미치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루트 2의 x제곱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수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됩니다. 5의 x제곱에 대해서 fx가 이런 거 구하래요. 이건 결국에 다 뭐예요? 대입하라고. 5의 0제곱이죠? 1일 거고, 이건 2를 넣으면 25일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분의 1일 거고,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서 나눠보세요. 얼마일지. 예.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도 0 넣으면 이건 무조건 1이라고. 예. 그리고 4 넣으면 81분의 1일 거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9입니다. 예, 잘 하시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27분의 1이니까 9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려고 좀 그 얘기합니다. 방금 배웠죠. 2의 x제곱입니다. 잘 보세요. 옳은 건 동그라미 아닌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모든 실수다. 네, 5였어요, 아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냐. 증가함수냐 하고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올라간다 했죠. 네, 이건 증가함수 맞아요. 0,1 지나나요? 네, 0 나오면 1 나오는 건 뭐 이걸 몰랐더라도 지금 넣어보면 돼요. 네, 지금 넣어보면. 맞죠? 정근선이 y축이다. y축이 이거였죠. 이거 아니었죠. 이거였죠. 정근선 x축이었다고. 예.